저는 일단 인도네시아 소개부터 간략하게 할 텐데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 4위, 그래서 이런 많은 인구수로 잠재력을 크게 평가받고 있는 나라이고, 또 종교는 이슬람이 87%예요. 그래서 거의 국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인종 그리고 언어 또한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국토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가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인 건 아실 테고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가 한국에서 이제 자카르타까지 가는 거리, 비행기로 한 7시간이 걸려요. 예, 이렇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큰 국토를 가지고 있죠. 섬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리고 경제 성장률 또한 많이 낮춰졌어요. 많이 낮춰졌지만 5% 성장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GDP는 세계 16위. 그래서 이제 젊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산층의 증가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서 증가하고 있어서 항상 잠재력 있는 나라 이렇게 항상 거론이 되는데, 저도 또한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보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갔고, 뭐 20년 전에 오신 분, 10년 전에 오신 분,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평가를 하고 오세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인도네시아인이 참을 인자를 4번 쓰는 나라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만큼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까지 뭐 좀 기대할 만큼의 결과는 없었다. 그래서 아직 기다려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네, 저희 홈쇼핑은 2007년 설립되어서 임직원이 지금은 한 700명 정도 되고요. 한국인 포함해서. 그리고 지점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49개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란 것은 저희가 창고, 물류센터, 그리고 쇼룸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가구수 커버는 저희 레젤 홈쇼핑을 볼 수 있는, TV를 통해 볼 수 있는 그 가구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인도네시아 최초 24시간 홈쇼핑입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 보시면 사실 저희가 최초가 아니라 이제 다른 홈쇼핑이 최초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중소기업의 서름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24시간 홈쇼핑을 했고요. 그리고 배송 및 판매 49개 지점입니다. 저희 CI는 신라 와당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의 미소를 고객들에게 기쁨과 그런 행복을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홈쇼핑의 특징은 49개 지점을 통한 전국망 배송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당일 배송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자카르타 지점에 받아서 이 모인 물건들을 각 지방으로 뿌려요. 그런 다음에 각 지점에서 배송을 받는 대로 당일 배송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근데 도시화가 또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빈부 격차도 심하지만 이런 도시마다의 그런 격차도 되게 심한데, 그래서 지방분들은 사실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그런 접근성이 좋지 않고 또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좀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당일 배송 시스템 그리고 무료 배송 시스템이 좀 홈쇼핑의 하나의 장점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저희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24시간 콜센터를 직접 운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저희는 다양한 유통 채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홈쇼핑 채널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 채널, 뭐 영화 채널을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영화 사이에 저희 홈쇼핑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채널 운영하고 있고, 또한 온라인 쇼핑, 저희 온라인 웹사이트가 있고 또한 모바일 사이트도 있고요. 또 각 지점에 쇼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딜리버리를 보면 오토바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도네시아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배송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도네시아는 저희 대부분 오토바이로 배송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길이 굉장히 좁고 일단 도보가 발달을 안 했어요. 길이 굉장히
한 요만한 길이 뭐 3시간이 막히고 뭐 4시간이 막히고 이렇게 물류 상태가 사실 발달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좁은 길이 많아서 저희가 이 오토바이에 주머니를 크게 달아요. 그런 다음에 이 주머니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배송을 나갑니다. 하지만 뭐 운동기구나 이렇게 큰 상품들은 이렇게 차를 이용을 합니다. 트럭을. 네. 그래서 아마 저희 홈쇼핑에 대해서보다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예. 인도네시아 홈쇼핑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한국과 비슷합니다. 한국과 비슷해요. 한국도 뭐 30대, 40대 뭐 여성들이 많다, 주부들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도 고객 분포도가 여성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연령층은 40대, 50대 이상이 제일 많은 분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은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이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도네시아 홈쇼핑의 객단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평균 평균 임금이 아니라 최저 임금이 한 한국 돈으로 30만 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 8만 원 이상이에요. 그럼 굉장히 높죠. 때문에 저희는 저희 대부분의 고객들은 중산층 고객들.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홈쇼핑 시장의 특징 결제도 좀 한국과 많이 달라요. 한국은 거의 신용카드 많이 이용하시고 할부 결제 이런 것들이 홈쇼핑의 특징이잖아요. 무이자 할부, 12개월 무이자 할부, 월 얼마면 이걸 살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 COD예요. 저희 이게 현금 결제죠.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물건을 갖다 주고 이 물건을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결제를 해요. 현금으로. 이 비율이 70%입니다. 아직까지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전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할부나 이런 렌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어느 정도냐면 이 COD를 이용해서 현금 할부도 진행을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이 많이 없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고 또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계좌이체 송금을 사용하는 고객이 거의 한 15%에서 18%. 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비율은 한 10%. 그래도 많이 오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희 홈쇼핑이 꽤 오랜 시간을 10년 이상을 하면서 그래도 이전에 비해 그런 고객들의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제가 한 6년 전에만 해도 고객들이 저희가 방송을 하면 직접 오세요. 저희 본사에 오셔서 이 상품을 보고 싶다.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홈쇼핑으로 이렇게 물건을 파냐.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거기서 결제를 하고 사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덜어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송금 또한 송금으로 신청을 하세요. 고객 주문하실 때 송금으로 신청을 하시고 하지만 진짜 선입금을 하시는 분들은 30%가 안 됐었어요. 저희가 이전에. 근데 지금은 한 70% 이상의 고객들이 8만 원이라는 돈을 선입금을 해서 주문을 하세요. 그것은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이 좀 발달하고 좀 제너럴해지고 그리고 저희의 홈쇼핑도 많이 신뢰도가 올라갔다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도네시아가 전자화폐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이 다른 발전 속도에 비해서 이런 전자화폐들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희 또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로는 24시간 콜센터 운영하는 것 그리고 홈쇼핑의 특징이죠.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무료 환불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한 지금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받을 수 있다. 당일 배송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물류비가 비싸고 이게 지방에 사는 분들은 아세요. 물건을 주문할 때 대략 얼마가 배송비가 들겠구나.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무료 배송 시스템 자체가 홈쇼핑의 정말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시장의 특징, 방송 환경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 방송 환경이랑 굉장히 달라요. 지금은 이제 채널 틀면 건너 다 홈쇼핑이잖아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홈쇼핑은 환경이 전혀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가 지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좀 별개로 저희는 무료 위성이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성을
위성에 저희 채널을 약 7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7개의 채널에 저희가 틀고 싶은 거를 막 트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케이블사나 이런 데서 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거를 시간 내서 끌어다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도 이런 지상파와 협업을 하고 또 케이블과 협업을 해서 저희가 시간을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7시에 방송을 한다. 그럼 한 채널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많게는 30개 채널이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뭐 작은 채널, 큰 채널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타겟을 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국영, 민영 이런 것도 뭐 SBS, KBS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는 민영 방송국 2개와 또 케이블사 한 29개 그리고 로컬 방송국 27개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진 쉐어 또는 뭐 광고비를 내고 저희가 시간을 사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1위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채널을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방송비가 또 많이 나가죠. 그래서 사실 이 인도네시아 환경이 이 홈쇼핑이 고마진 뭐 박리담회가 좀 어려운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방송비가 벌어들이는 금액의 뭐 18% 정도를 차지한다고 나오는데 저희는 30% 이상이 돼요. 매년 오르고 있지만 30% 이상이 되면 또 한국은 또 작잖아요. 물류비가 저희보다 적고 외주를 써서 적은 반면 저희는 직접 다 배송을 하고 또 물류비 자체가 워낙 물류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좀 많이 나갑니다. 10% 이상 나가요. 그러니까 벌써 몇 프로예요. 저희 마진이 좀 고마진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저희가 중산층을 타겟으로 하는 이유 이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한국의 그 홈쇼핑이 이 케이블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증가했다고 들었어요. 데이터로도 있고. 그래서 한국처럼 인도네시아 홈쇼핑도 저희가 뭐 채널 경쟁력을 늘리고 또 더 많은 채널과 협업을 하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자료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홈쇼핑 판매 상품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크게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일단 이거는 뭐 여기 두 번째에 써 있잖아요. 2018년 전체 판매 실적 중 건강 카테고리 제품이 판매가 약 40% 차지. 저희 자사 기준이요. 40%면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이 상품들이 아리까리했어요. 이게 진짜 팔릴까? 처음에 시도를 할 때는요. 근데 아무래도 뭐 시기와 타겟이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서 성공한 사례들이라고 보는데요. 인도네시아도 약간 먹고 살만해지면서 아무래도 그 다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오래 사는 거, 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 이렇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희의 주 타겟이 40대 이상이다 보니까 뭐 저희가 홈쇼핑은 멘트를 던지잖아요. 요즘 힘드시죠? 요즘 뻐근하시죠? 이런 멘트에 다 적합한 그런 타겟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상품 카테고리. 그래서 저희의 대표 제품으로는 왼쪽에 건강 목걸이, 그리고 건강 매트, 그리고 뭐 알칼리 물통, 그리고 건강 팔찌, 그리고 파워니 이런 무릎 지지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또한 꾸준하게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균 판매가는 1.5주다 루피아입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는 약 11만 원, 12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최저임금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이란 돈은 3분의 1이에요. 굉장히 큰 돈인데 아무래도 의료비가 비싸고 또 이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좀 각자 케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있다 보니까 수요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 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주방용품 생활가전 카테고리. 뭐 생활 주방은 사실 계속 꾸준해요. 왜냐하면 홈쇼핑의 대표 카테고리잖아요. 예. 특히나 인도네시아는 그 르바란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르바란 이전에 라마단이라고 이제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해가 지면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 식사를 위해서. 때문에 그 시기 동안 저희가 주방용품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저희가 특히나 신경 써서 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시즈널적인 것들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주방용품, 생활가전 카테고리는. 하지만 주방용품, 생활가전은 사실 가격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싸게 하면 싸게 하려도 좀 싸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제품인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해줘야 되고, 또한 뭐 이런 상품 구성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줘야 하는 상품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희 대표 제품으로는 뭐 프라이팬 5종 세트, 6종 세트, 7종 세트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슬로우 주서, 이런 주석이나 믹서기, 그리고 청소기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평균 판매가는 120만 루피야.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물어보세요. 만나면 뭐 찾으세요? 뭐가 잘 될까요? 물어보시는데 뭐 저희가 정말 찾는 상품은 아무래도 블루오션인 건강식품 그리고 뷰티 카테고리 상품입니다. 사실 제가 이 회사에 일하면서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미팅 많이 하면 10개 중에 한 8개가 화장품이에요. 뭐 마스크팩이 대부분이고 요즘에는. 그런데 막상 미팅을 하고 조언을 드리고 해도 막상 정말 오시는 분은 8분 중에 한 분이 될까 말까예요. 왜냐면 이게 인증이 조금 오래 걸려서인데 추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특히나 화장품에 있어서 굉장히 브랜드 관여도가 높고, 그리고 뭐 워낙 이슬람이다 보니까 그냥 화장품을 가져가면 처음에 물어보는 게 이거 식약청호가 있어? 친구들이 그래요. 그냥 일반 소비자들도 이거 할랄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때문에 뷰티 카테고리가 저희가 성장을 많이 못한 카테고리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뷰티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는 이런 제한점이 있어서 또 많이 안 하세요. 네, 그래서 블루오션입니다. 많이 안 하셔서. 그리고 그래도 저희가 그중 지금 잘 판매하고 있는 거는 라네즈 제품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화이트닝 크림을 저희가 동성제약에서 나온 매직 플러스 화이트닝 크림, 이건 되게 많은 사례 집에 실려 있는데 저희가 5년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사실 가장 좋은 것 중, 유통하기 좋은 것 중 하나가 라이프 사이클이 한국에 비해서 좀 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즘 6개월 보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잘 되면 4, 5년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이렇게 뭐 하세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많이 짧아지는 것 같긴 해요. 옛날에는 사실 해피콜도 굉장히 오래 팔았고, 저희 그 화이트닝 크림도 거의 뭐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화이트닝 크림만 갖고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코트라 자료에 너무 많이 실려가지고 화이트닝 크림 좋아하죠. 하얘지는 거 좋아하죠. 화이트닝 크림만 한동안 갖고 오셨었어요. 근데 어쨌든 네, 이런 뷰티 카테고리가 블루오션이라는 점.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건강용품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저희가 찾고는 있어요. 찾고 있는데 건강식품의 허가는 더 어렵대요. 더 어려워서 좀 저희가 해본 제품으로는 홍삼 제품 한 가지, 그리고 복분자 판매, 고창 복분자 한번 판매를 해봤네요. 하지만 제가 이런 상품들을 진행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이런 건강 뷰티는 사실 브랜딩이 되게 잘 돼야 되고 마케팅이 잘 기반을 갖춰야 이제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건데, 되게 단번에 효과를 보려고 하세요. 단번에 이제 결과를 보려고 하세요. 솔직히 화장품 한국에서 막 한국 화장품 이제 하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면 되게 잘 팔릴 것 같고, 막 BTS가 모델이면 엄청 잘 팔릴 것 같고 한데, 사실 이 소비자가 달라요. BTS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돈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인도네시아에는. 그래서 구매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뷰티 카테고리, 건강식품 카테고리가 블루오션이라는 점. 그래서 저희도 많이 개발을 하고 육성하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레제 홈쇼핑의 2018년 베스트 3를 보시면요, 1위가 건강 목걸이 세트입니다. 이름이 아지크라예요. 아지크라. 그래서 이 상품은 건강 상품이라고만 딱 보기는 사실 어려운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펜던트, 그리고 이 목걸이 자체가 돌이 99
32개가 들었어요. 이 나라 친구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쓰는 이제 묵주가 33개 단위로 이제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기도할 때 쓰는 이제 묵주처럼 이제 쓰일 수 있는 그런 목걸이인데, 이 돌 자체를 뭐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이제 귀사문석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건강 목걸이가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종교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 또 그런 건강에 대한 그런 케어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보너스 구성으로도 기도할 때 쓰는 이 카페트, 그리고 미니 따스비, 미니 묵주, 그리고 건강 팔찌가 제공이 되고 있고, 이 제품은 138만 루피아, 11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인데요. 저희가 대략 월 8,000개를 팝니다. 이 제품만요. 네. 그래서 굉장히 베스트 상품이고, 또한 런칭한 지가 지금 2017년인데 2년째 지금 꾸준한 판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의 스테디셀러는 프라이팬입니다.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 2018년도에는 6종을 팔았네요, 저희가. 근데 지금은 저희가 7종으로 구성을 올려서 같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고, 여전히 매출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중력 리클라이너 의자. 이것도 저희가 많이 팔았는데, 왜 상품성이랑 없지? 네. 요거는, 이게 인도네시아도 이런 레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에는 많이 없었어요. 거의 주방 위주였고, 생활 가전 위주였고, 하지만 요즘 이제 뭐, 구매력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리빙 상품, 뭐 생활 상품 또는 이런 레저 상품, 약 텐트, 뭐 해먹, 약간 이런 상품들도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저희 베스트 상품을 보셨고요. 뭐 진출 전략을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저희 홈쇼핑은 아시다시피 뭐 홈쇼핑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박이라고. 많이 준비해서 들어가면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해보기 전에는 진짜 몰라요, 아무도. 그 대신 다른 채널, 유통 채널과 다른 점은 아무래도 제품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 왜냐면 다른 유통 채널과는 달리 홈쇼핑은 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사고 싶게 만들어서 사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브랜딩에 좋은 채널일 수 있고, 그리고 광고 효과에 굉장히 좋은 채널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면 1번 먼저 필요 인증 절차를 확인하시는 거. 네, 그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추가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본인들의 그런 인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고, 또한 뭐 가장 흔한 말인데 현지 파악. 네. 아까 그런 쿨링 매트처럼 정말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되게 먹힐 것 같은데 했던 제품들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먹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한국에서 대박 상품들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흑채 같은 거 한국에서 되게 잘 팔렸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안 될 이유는 무슬림들이라 히잡을 많이 쓰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 보여줄 일이 없는데. 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남성들이 미에 신경을 쓰지 않는 뭐 한국보단 덜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 판매 전에 어쨌든 현지 파악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